네, 학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데이터와 공학교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약 10분 남짓해서 강연을 맡게 된 서울기독대학교 이훈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주제로 선정을 했고요. 여러분 부담 없이 생각하시면서 강연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내용은 데이터 환경, 공학교육의 현실, 그리고 공학교육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끝으로 매질만 순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데이터 환경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데이터를 생각을 했는지, 우선 이제 기원전이죠. 약 6,000년 전부터 그때 이제 작물 수율과 휴경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을 했죠. 이때 이 당시에는 이제 먹고 사는 거, 생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떤 생산량이나 수확량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물 수율과 휴경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을 했었죠. 그리고 약 15세기 1400년부터 한 1500년 그 시대죠. 그 시기에는 천문학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당시에는 어떤 해외 무역이라든가 어떤 유통 쪽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미 과거에도 이러한 천문학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850년대에 와서는 오염된 물, 즉 여러분들도 추측하시겠습니다만 이 오염된 물을 활용을 해서 물 데이터죠. 즉 콜레라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과거에 데이터를 활용해왔다 라는 겁니다. 생산량과 수확량, 그리고 이제 탐험, 해무역, 그리고 콜레라 등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했죠. 우리나라 선조들도 보면 장영실이라든가 이런 헬시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과거에도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사용을 했었죠. 현재는 어떠냐 하는 겁니다. 현재는 데이터, 즉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과거에는 몇 기가, 몇 킬로바이트, 몇 메가 이렇게 활용을 했다면은 지금은 수십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요타, 제타 여러 가지 거대한 양의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급속도로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데이터의 홍수,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시대가 됐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도 이에 따른 부작용들도 많이 있죠. 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이런 데이터들인지에 따라서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있지만 어떤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포함을 해서 어떤 비정형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죠. 지금도 무수히 많은 그런 어떤 멀티미디어 데이터들, 비정형 데이터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죠. 여기 간단하게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만 데이터 생산량이 저장 공간을 초과하는 2000년대 후반이죠. 2007년, 2011년 이런 시점에 데이터 생산량이 저장 공간을 초과하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SNS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말씀드렸던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시대적인 환경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번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공학교육의 현실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론학습 위주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런 내용 위주로 학습을 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과 실제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죠. 그리고 이제 공학교육이 뭐 이론 학습에 좀 치우치다 보니까 그 교육의 중심을 둔 그런 공학교육이 진행이 됐었죠. 단순할 수도 있고 단일한 학습이 될 수도 있고요. 수동적이고 따라하기 학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교육과 실제 와의 어떤 갭이 발생하고 교과서 위주의 교육이었다라고 하면, 현재는 요즘 뭐 창의력을 증진시켜야 된다,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 중심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이론 위주가 아닌 한번 해보고 실습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는 그런 어떤 실천 중심, 단순한 어떤 공학적인 원리 이외에도 기술과 과학과 공학 간의 결합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사고 증진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캡스톤 디자인, 여러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융합적인 교육들, 그리고 수동적이 아닌 어떤 자율성이 부여된 교육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와 공학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같이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미래에는 과연 데이터라는 것은 어떻게 쓰이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개별 데이터에 치우쳤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융합적인 그런 데이터로서 데이터 자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간의 융합을 통해서 또 다른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도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측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이런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성취욕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자유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만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는 데이터가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생활을 지배하고 데이터 기반의 생활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중심과 데이터 확장,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신기술들이 지금 많이들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이런 데이터를 지배하는 또 핵심 기술로도 자리 잡고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학교육은 또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다양한 학문과 학제간 융합해서 응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요즘 이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긴 합니다만, 메타버스나 또는 증강현실의 도입에 따라서 어떤 이런 공학교육도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융복합 공학교육이 증가가 되고 가상현실과 융합된 교육, 신기술인 AI라든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그 외에 다양한 공학 기술 간의 접목을 통해서 미래의 공학교육이 좀 더 확장되고 장소,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 교육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공학교육에서 뭐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발생 수집, 여기 나와 있는 픽처는 뭐 1분에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가져온 건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 69만 4,444건,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외에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00만 뭐 로그인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데이터가 무수히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셀 수 없는 양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텍스트 데이터가 됐던,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됐던, 뭐 포토냐, 픽처냐, 아니면 영화, 영상, 뭐 사운드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구분을 둘 수 있겠지만, 이렇게 무수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발생된 데이터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수동적으로 바라만 본다든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수집만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수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시각화를 해서 여기서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저희가 발견을 하고, 그리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데이터에 따른 결과를 도출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스캐터 플롯이나 바차트나 히스토그램이나 데이터 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각화 도구들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의미를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데이터가 단순하게 발생되고 수집되고 그리고 시각화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데이터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사용되는 것은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누가 이 데이터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이에 따라서 보고 계신 이런 어떤 그래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공학교육에서 데이터를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학생들도 그렇고 실제 교육자들이 교육할 때도 그렇고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이 프로그램이 됐던, 아니면 도구가 됐던, 기계가 됐던 발생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데이터가 신뢰성 있는 데이터인지, 그리고 이 데이터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떤 결과물로 도출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그리고 이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는지, 품질이 향상된 것인지, 또는 이 데이터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 스탠다드나 퀄리티나 모니터링이나 어떤 관리 등을 통해서 활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간단한 주제로 10여 분 동안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이 데이터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또는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그런 어떤 공학교육의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